외교 천재라면서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자분들이 다 그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외교 천재라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입을 통해서 피격이라고는 말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계획적으로 공격한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갖다가 지금 화제라고 표현한 거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쳤습니다. 피격을 받았습니다. 군사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를 안 엽니까? 피격 추정이라고 해수부가 3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슬그머니 뭐라 그랬습니까? 화재로 바꿨습니다. 이제 불상발사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가 있습니까? 프랑스가 공격받았을 때 핵항모를 다 전개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에 피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정부가 손을 놓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정보 대국입니다. 미국은 이 드론에 대한 발사 궤적을 추적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께서 피격이라고는 표현을 정확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라도 정보 채널을 가동을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한미 동맹이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가 안보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화가 있습니다. 정쟁의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여러분 피격된 게 명확한데 아니 그 피격 추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여러분 화자로 바꾸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 국가에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정쟁이라니요.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피격과 관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의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피격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기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란이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들을 공격했을 때 해당 국가들은 즉각 강력한 항의와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선박이 피격당하자 즉각 항공모함 전개에 나섰고 인도와 태국은 이란 대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국 선박이 피격당했음에도 늦장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도 보이지 않았고 비서실장이 안보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을 한 명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주체가 누구든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던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격 직후 해양수산부는 피격 발생 추정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곧바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모호한 표현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명백한 공격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분명히 규정하지 못한 채 대응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어제 일요일 저녁에서야 뒤늦게 외부 피격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상선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처럼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태도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26척 선박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국가가 자국 선박 피격 문제에 대해서조차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상선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적인 대응의 실패는 앞으로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행위자들에게 한국 선박은 공격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국민이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격 직후 정부는 무엇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자체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동맹국 대통령이 한국 선박 피격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우리가 이를 부인하고 비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정보 공유 제한 상황 때문입니까?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자국민과 선박 안전 문제를 논의했고 일본 선박 한 척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을 하고 외교장관 특사까지 파견한 우리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이란 정부가 우리 특사에게 우리 선박 일부를 나가도록 허용해 주었다는 이란 측 주장은 사실입니까? 이처럼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의 우려와 의문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건 지구부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해 왔습니다. 사태의 전말과 의문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외부 피격 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외부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는 다시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책임 있는 논의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연이 선거를 의식해 외교 안보 이슈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외교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당은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시 고농축 우라늄 시설 존재 발언으로 인해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번 우리 선박 피격 사태가 발생한 마당에 또다시 외통위 개최를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국익을 위한 초당적 외교라는 말은 여당이 편리할 때만 꺼내드는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실언과 혼선을 반복하는 무책임한 외교를 중단하고 즉각 초당적 외교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개최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네, 성일종 국방위원장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한민국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는 26척의 우리 선박과 160여 명의 우리 선원들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들도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일동은 지금 상황을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분쟁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격당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손 놓고 있었고 우리 국방위원들이 보고 요구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장이 대면 보고를 2회나 공식 요청을 했는데도 보고할 것이 없다며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던 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공격을 당했음에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정부에 묻습니다. 첫째, 청와대에서는 사고 직후 인명피해가 없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외교부는 선원 1명이 목뼈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발표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인명피해 발생 여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먼저 정부에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우리 국민의 부상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어제서야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어제 외교부는 CCTV 나무호를 타격한 2대의 비행체가 찍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격 직후에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피격을 부인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나무호는 중국 황푸원충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습니다. 나무호 정도 크기의 다목적 화물선인 경우
통상 15대에서 20대 정도의 CCTV가 설치가 되고 외부에 10대 정도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6개에서 7개 정도가 기관실 쪽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남호 선미의 계류갑판 쪽이나 조타실 쪽에 설치된 CCTV에 공격받는 영상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피격물이 선박 내부에까지 들어왔다면 엔진룸 CCTV에도 찍혔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호의 CCTV에는 공격당한 증빙 자료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며 당연히 남호호는 공격받았을 당시 기록을 즉시 확인하고 정부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남호호의 CCTV 영상을 언제 누가 보고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피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피격을 당했다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정보 대국이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미 피격이라고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선박 화재, 미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정부 공유 제한이 없다고 말해왔는데 동맹국의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 준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넷째, 소관부처인 해수부는 사고 직후 피격 추정이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부터 우리 정부 부처들은 선박 화재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제 외교부도 피격이라는 핵심 단어 대신 미상의 비행차라는 애매한 표현만 사용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선박 화재, 미상의 비행차라며 국민을 속이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이나 불상 발사체 같은 표현들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표현들입니다. 지시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남호호 이외에도 우리 선박 26척과 160여 명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언제 그들이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위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내일 중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정부 여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관부처가 외교부이고 안규백 장관이 미국 출장 중이라며 국방위 개최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보다 심각한 국가 현안이 또 어디 있습니까? 왜 국방위 소관이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공격을 받았고 동맹국과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국방위 소관이 아니라면 어떤 게 국방위 소관입니까?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초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2026년 5월 11일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외통위 개최를 어제 강력히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 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사께서 반대하면서 이번 주라도 외교부에서 우리 야당이라도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내가 질문받은 게 있지요. 정부 여당이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쳤습니다. 피격을 받았습니다. 군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를 안 엽니까? 외통위 열어야 되고 국방위 열어야 되고 정보위 열어야 되고 해수위 열어야 농해수위 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다 숨겨왔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피격 추정이라고 해수부가 3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슬그머니 뭐라 그랬습니까? 화재로 바꿨습니다. 이제 불상 발사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가 있습니까?
프랑스가 공격받았을 때 핵항모를 다 전개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에 피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정부가 손을 놓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상임위를 다 열어야 되고 본회의라도 열어서 이거 국민들한테 알리고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또 미국이라고 하는 정보 대국입니다. 미국은 이 드론에 대한 발사 궤적을 추적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께서 피격이라고는 표현을 정확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라도 정보 채널을 가동을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한미 동맹이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안보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에 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이 평소에 이란의 외무부와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이란 피격에 있어서도 이란 정부나 외무부는 몰랐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의견이 없었는데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단독으로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약간 불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우리의 조사 결과가 애매하게 나올 것을 기대해서 일단은 부인하고 본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추정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이란이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3가지. 이란 언론에서 이미 이란이 했다고 얘기한 기사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측에서 그것도 미국 정상의 입으로 이란이 우리를 공격했다는 그 얘기가 나왔었고, 세 번째는 그때 상황 자체가 미국이 그 프리덤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이란이 그 해역 인근에 있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놓은 상황이고 그런 정황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당연히 크다고 생각하고 피격이 됐다 그러면 이란이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큰데 보통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그런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그 나라에 있는 이란 대사를 소환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조치를 다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좀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눈치를 봤는지 그건 의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기 때문에 정부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할 기회가 바로 외교통일위원회인데 그 개최 자체를 지금 사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교 천재라면서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자분들이 다 그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외교 천재라 그랬습니다. 외교 천재가 외교부 장관끼리 통화도 하고 특사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혁명 수비대가 공격을 했든 누가 했든 이 국제적인 문제가 됐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입을 통해서 피격이라고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란에서 그 상황을 파악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계획적으로 공격한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국익을 수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갖다가 지금 화제라고 표현한 거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다른 질문. 예. 송영종 위원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강득구 최고위원이 송영종 위원장님께 예? 강득구 최고위원이 어젯밤에 송영종 위원장님께 선박 피격을 정쟁 재료로 쓴다 이런 취지로 좀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 아니 대한민국 자산과 국민이 다쳤어요 여러분. 그게 정쟁입니까 지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국민이 공격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정쟁입니까? 지금 정쟁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자질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산과 국민이 피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이 사건이고 국제적인 문제인데 대한민국 외교당국이 항의 한마디 안 하고 그 문제 제기하는 국방위원장한테
정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여당 의원이면 이거 잘못됐다, 정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따져라, 왜 이렇게 말을 혼동스럽게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해야지요. 이게 정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반대인 게 이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긴급하게 외통위도 하고 국방위도 하고 해서 초당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안보 문제고 외교 문제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을 열었을 때 좀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국내 정치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쟁의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여러분?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 있지도 않은 거 다 장난쳤던 거 아닙니까? 광우병,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사드 다 장난쳤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 지금 생명이 손상을 입고 배가 지금 부서져서 예인을 해가지고 가 있는데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국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뭐라 하겠어요? 피격된 게 명확한데, 아니 그 피격 추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여러분 피격 추정이라고 안 하고 화자라고 바꾸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 국가에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정쟁이라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그 미국 항행의 자유 협약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국익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70% 이상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수출로 사실 생존해가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수로에서의 자유 통항이라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국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국제적으로 세 가지 구상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프리덤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여러 나라들과 하려는 그 자유해양 구상인가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영국하고 불란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이 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런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움직임들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무게로 참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고려해서 슬기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외통위를 개최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프랑스는 자국 선박이 피격당하자 즉각 항공모함 전개에 나섰고 인도와 태국은 이란 대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피격 직후 정부는 무엇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자체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동맹국 대통령이 한국 선박 피격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음에도 우리가 이를 부인하고 피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국방부는 분쟁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격당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손 놓고 있었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던 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공격을 당했음에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어제 외교부는 CCTV 나무호를 타격한 2대의 비행체가 찍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격 직후에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피격을 부인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피격을 당했다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정보 대국이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미 피격이라고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선박 화재, 미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맹국의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 준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이나 불상 발사체 같은 표현들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표현들입니다.